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생활에 대한 정보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잘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떡국 이야기, 네. 떡국과 함께 먹는 만둣국 얘기까지 하려다가 만두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사실 만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만두는 뭐 종류도 많고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한 3, 4주를 예상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최대한 콤팩트하게 좀 재미있는 맛있는 만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주라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긴장되시죠?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 끝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북식 만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홍신혜 선생님. 저희가 집안 사람들이 다 평양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만두 개수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요? 진짜 1000개씩 만들었어요. 1000개씩? 네, 이게 뭐 한 3일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사실 냉동실이 따로 필요 없이 이거 밖에 내놓습니까? 밖에다 이제 따로따로 내놨다게 굳으면 그걸 뭐 찌거나 아니면 바로 냉동실에 다시 뭉쳐서 넣어놓는 형태로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3일 내내 하는데 1000개면 정말 팔 떨어지겠네요. 저희는 또 만두가 작은 집안이에요. 이북식 만두라고 하면 크지 않나요? 그렇죠. 개성식 만두 그래서 왕만두 이 두 개가 그거밖에 본 적이 없는데 같이 가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왕만두가. 근데 사실 이북식 만두라고 해서 모두 다 큰 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집안별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또 김치만두를 안 해요. 고기만두만? 네. 근데 고기만두만 하는데 고기만두 안에 그 채소가 많이 들어가요. 겨울 채소들이. 그래서 다져서 넣는 것들. 그리고 또 혹은 김치를 많이 넣고 만드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북 만두 중에서도 또 여기다가 생선을 넣고 만드는 어만두 형태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의가 우리가 뭔가를 안에다 싸서 특히 밀가루로 안에 소를 싸서 만드는 것들을 다 만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약간 슴슴하다. 그러면 이제 이북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대부분의 만두를 이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부식 만두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만두는 다 이북식이라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고요. 서울식 만두다. 이것도 다 영향을 받은 거고 부산에 굉장히 만두를 맛있게 하는 곳이 많아요. 그 이유가 이북에서 내려가신 분들이 피난 가셔서 그때 부산에서 만두 가게를 엄청나게 많이 여셨대요. 그러면 만두 피가 좀 두껍지 않나요? 저희가 먹는 그런 만두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북식 만두는 피가 좀 다르잖아요. 이북식 만두가 피가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어요. 아주 그냥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만두 자체는 원래 북방에서 중국에서 넘어온 거죠. 그렇죠. 만두의 유래를 제갈량의 제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풍랑이 불어가지고 그걸 못하니까 전략을. 그래서 그때 바람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사람의 머리를 49개를 받쳐라. 그랬는데 제갈량이 어떻게 살생을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처럼 밀가루 안에다가 뭔가를 싸서 둥그렇게 만들어서 목을 베어서 내려간 것처럼 물에 흘려보내자 해갖고 만든 게 만두다. 약간 만두의 시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뭐 반박 논리도 너무 많기는 해요. 근데 일단 생각보다 그래서 만두가 막 되게 그렇게 오래된 이게 삼국지에 나오던 얘기다 보니 막 우리가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음식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나 가서야 나옵니까? 약간 기록이? 이런 만두가 북방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생겨요. 옛날에 왜 대장금 드라마 보면 거기에 진말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진짜 가루 그게 밀가루잖아요. 근데 그 장금이가 요리 대회에 나가갖고 이제 만두를 빚으려고 다 재료를 마련했는데 그 라이벌이 그 밀가루를 훔쳐가서 그때 숭채만두라는 걸 하잖아요. 그 배추 그 잎으로 이렇게 감싼. 싸서. 그쵸. 만두피가 없는 만두인 거죠. 이 만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북방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만두의 형태들이 좀 이북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왔다라고 보면 되는 게
우리가 만두라고 하는 어원의 자체가 만터우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만터우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만두의 형태가 아니라 찐빵을 말해요. 발효된 그 반죽으로 만든 찐빵. 안에 뭐 팥이 있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딤섬집에 가서 보면 약간 찐빵인데 안에 무슨 바베큐 돼지고기 있고 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만터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만두라고 부르는 것들은 중국에서는 뭐 교자나 포자 정도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죠. 소가 있고 겉에 밀가루를 그게 조금 밀어서. 더 얇은 거죠. 얇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를 지니고 있어요. 찐빵 형태가 아닌 거. 네. 그럼 굴림만두. 이거는 이북식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쵸. 이제 이북에서 뭐 넘어온 요리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근데 이 굴림만두도 밀가루가 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던 걸로 사료가 돼요. 그 밀가루로 만두 피를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게 좀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 피를 제대로 잘 밀어서 숙성을 해갖고 만두를 맛있게 만들기가 힘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만두 소 위주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피 자체를 그냥 겉에 가루만 굴려서 약간 떡처럼 뭉쳐지게만 하고 그렇게 해갖고 끓여서 만드는 형식으로 만든 게 굴림 만두죠. 그래요. 정말 남쪽 왠지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래도 지금 현대로 와가지고는 뭐 없을까요? 많이 있죠. 이제 남쪽에.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미국까지도 10시간이면 가는 세상인데 뭐 음식이 뭐 서울이나 평양에서 부산까지 뭐 어디 광주까지 전해지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1시간 정도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들도 너무 많이 생겼고. 근데 음식 문화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는 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좀 걸렸죠. 아래 지방에,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 가서 만두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화상 만두 집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군요. 한국식 만두다라고 하는 게 번지기 시작한 게 밀가루가 굉장히 많이 보급화되는 6, 70년대에 그때 정말 그렇죠. 그때 정말 밀가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너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빵을 먹으라고 그때 뭐 이렇게 홍보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빵을 먹어라. 쌀도 뭐 그때는 혼분식 장려 운동 같은 게 있었고. 보리쌀 얼마나 섞었냐 검사도 받고. 기억나시는 거죠? 기억이 절로 나죠. 근데 이렇게 약간 분식 바람을 타고 만두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 거라서 지금 남쪽 지방에도 가면은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그 찐만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통만두 형태 있죠. 자그마한데 만두피가 얇고 그리고 안쪽에 소가 비치는 그런 만두들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행을 했었던 거죠. 클래식한 만두의 일종이죠. 만두피 얘기하시니까 정말 밀가루가 정말 한창 나왔던 그 시절. 그렇죠. 근데 밀가루 말고도 사실은 다른 걸 쓸 수도 있잖아요. 많죠. 가루가 많잖아요. 그럼요. 수제비를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뭐 메밀가루도 있고요. 그리고 밀가루에다 들깨를 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죠. 뭐 현미, 그러니까 쌀을 그 빻아갖고 만드는 그 쌀가루로도 만두피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굴림만두 같은 경우에는 전분에 제한이 없어요. 뭐 옥수수 전분에 굴려도 되고 감자 전분에 굴려도 되고. 감자만두도 사실 있잖아요. 강원도 쪽에. 맞아요. 강원도 쪽에. 그렇죠. 감자 전분으로 해가지고 약간 말캉하게 만드는 그것들도 있고 찹쌀로 만든 만두도 있고요. 만두피는 사실 꼭 밀가루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건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심지어는 배추잎파리로도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밀가루로 하는 만두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재미있는 게 만두 속에 만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작은 만두를 알알이 다 빚은 다음에 이게 이제 왕들이 약간 제사 지낼 때 옛날 방식의 그 무슨 잔치만두 같은 거긴 한데 만두를 알알이 조그맣게 다 빚은 다음에 그 만두를 한 50개를 또 큰 만두피로 싸요. 어머머머. 이렇게 해갖고 만드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그건 이제 이렇게 갈라갖고 그 약간 뭐 자손 번식이나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염원 그리고 뭐 그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제사 음식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 음식이죠. 그렇군요. 뭔가를 바라실 때는 복주머니 싸듯이 만두를
또 피에다 한번 싸보시는. 실제로 복주머니 형태의 만두를 복만두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이제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좀 큰 거죠, 이거는.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갖고 하는 것들을 성류만두라고 불러요. 성류만두. 이게 맞아. 성류처럼 생겼다 그래서 성류만두라고 부릅니다. 그럼 빚는 것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다 또 이름이 다 붙어 있나요? 이게 빚는 것도 지역색이 굉장히 강해서 뭐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의 빚는 게 있는데 뭐 가운데를 오므린다, 뭐 이렇게 옆으로 뭐 돌린다, 뭐 우리나라도 왜 개성식 만두 제일 큰 특징이 동그랗게 오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머니를 만든 다음에 붙여버리죠.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만두 중에 하나는 해삼 모양 만두예요. 해삼 모양 그냥 반달처럼 해서 길쭉한 거 말씀하시는 이게 건가요? 지금 시판 만두로 너무나 잘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만드는 만두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의 이름이 미만두인데 옛날 이름이 미만두거든요. 이게 해산만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형태를 대기업에서 기계를 동원해서 굉장히 잘 구현을 한 것이 요즘에는 너무 익숙하게 편안한 만두 형태로 자리를 잡은 거죠. 젓가락으로 딱 잡으면 딱 잡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위에가 약간 물결처럼 이렇게 그렇죠. 모양이 되어 있고. 그래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서 맞아요. 아마 그렇게 개발된 거 아닐까. 정말 모양에 따라 어떨 때는 근데 너무 동그라면 이제 사실 밑에 많이 붙으면 이제 좀 찢어질 수도 있고. 네. 이게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고 만두피를 집에서 하시는 경우 뭐 만두피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요즘에는 없으세요. 없죠. 만두피가 시판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하니까. 많이 빚으셨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만두피를 빚으면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만두피를 빚을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냉장 숙성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수제비도 이렇게 잘 치대서 뭐 수제비 할 때 뭐 식용유를 넣는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잘 반죽을 해갖고 한 번 넣었다 빼시더라고요. 진짜. 그거를 냉장고에서 한 4-5시간 숙성을 해놨다가 그걸 빼갖고 그럼 밀면 이유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절대 찢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얘네들이 글루텐도 생성이 되고 그리고 좀 안정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해서 지네들끼리 잘 붙도록 놔뒀다가 그걸 밀어버리면은 굉장히 튼튼한 만두피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이렇게 놔뒀다가 하면 밀가루 생목 들린다는 얘기도 좀 없어지고 어느 정도 밀가루도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좀 변형이 되죠. 그렇군요. 속재료 얘기도 해야 돼요. 지금 껍질만 너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만두소를 뭘 좋아하십니까? 정용실 아나운서는? 저는 일단 그 씻은 김치가 좀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네, 아삭아삭 씹히는. 뭐 숙주나 콩나물 뭐 그런 나물류가 또 들어가는 것도 좋고 저는. 숙주 너무 좋죠. 네, 아삭아삭한 걸 좀 좋아해요. 그렇죠. 지금 뭐 당면이 들어가는 만두는 그것도 좋아요.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면이 들어가는 만두도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당면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고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게 거의 70년대니까. 그렇군요. 그 이전에는 당면이 들어가는 만두는 뭐 많이 찾을 수 없고 중국에서 당면이 들어가는 만두를 많이 보지 않았냐라고 했지만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중국도 당면을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송송송송 막 순대처럼 그렇게 넣지 않고 이런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진짜 그런 씻은 김치 그리고 숙주나물 그리고 부추 들어간 만두. 맞아, 부추 진짜 인기가 많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만두 중에 하나는 애호박을 얇게 썰어서 그걸 소금에 한번 절였다 물기를 꽉 짜면 애호박 자체 약간 보들보들한데 탄력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소고기 돼지고기를 반반씩 섞어서 이렇게 무치듯이 한 다음에 안에다 그 소를 꽉 넣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네. 단맛도 좀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애호박이 이렇게 고기랑 잘 어울렸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만 들어도 왜 갑자기 군침이 도나야 돼? 시간이 점심시간이 그러네요. 네. 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만두 요즘에 국으로 끓여 먹으면 굉장히 좋을 때라서 시판 만두도 괜찮고 요새 만두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 것들 입맛에